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에서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야, 오늘 정말 활기차고 아유 그동안에 진짜 얹혔던 여기 가슴에 꼭 맥혔던 것이 폭발했다 이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그 얘기 한번 시원하게 해보려고 저희가 엄청난 패널을 모셨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존경하는, 좋아하는 우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추 장관님 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오늘 같이 웃을 수 있는 날 이렇게 스픽스 애청자님, 구독자님 만나뵐 수 있어서 정말 좋은 날입니다. 네. 이제 얼굴에 이렇게 웃음이 활짝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건강 관리를 특별히 잘 하십니까? 얼굴도 굉장히 아니 오늘 기분 좋으니까 덩달아 좋아 보이는 그렇습니까? 거죠. 그렇죠. 아마 전 대표님도 지금 기분이 좋아서 이제 자기가 이쁘게 보일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요즘은 입이 그냥 여기까지 걸리신 우리 정기환 대표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그래서 뭐 분석도 해야 되지만 추 장관님 오시는 날 이렇게 이재명 또 대표가 무죄를 받았으니 네. 우리가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방송 시작해야 되는데 네. 오늘은 스픽스 구독 좋아요 누르지 마시고 아하, 네. 추미애 TV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서 방송 중에 잠깐 나가셨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28만 7천 명이던데 아이고. 오늘 방송 끝날 때는 네. 29만 명까지 가는데 30만 명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30만 너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포부가 작아요. 우리 수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밀어붙이지만 지금 네. 벌써 이제 6천 분 가까이 들어오셨거든요. 네, 좀 네. 이따가 한 2만 명쯤 갈 때 네. 제가 다시 한번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추미애 TV 꼭 구독 눌러주시고 스픽스는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지금 1,600명인데요. 좀 더 많이 좋아요 누르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두 개 다 하십시오. 네. 좀 힘드시겠지만 추미애 TV 그리고 스픽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네, 여러분들께서 믿고 들어보는 우리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고발뉴스도 동접 엄청 많던데요. 네. 아, 그래요? 많은 분들 함께했고요. 사실 정기환 대표가 겉으로 보면 이렇게 산적처럼 생겼잖아요. 등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오늘 새로운 호칭을 얻었습니다. 울보 정기환. 아이고 울었어요? 오늘 아니 오늘 방송 중에 막 안 될 줄 알았는데 한참 청문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처음에 그 김문기 씨와 관련된 것이 무죄 나오고 나서 너무 놀라가지고 계속 실시간으로 이제 현장의 기자하고 이제 제가 카톡을 주고 받으면서 실시간으로 나오는 내용을 계속 공유를 했는데 무죄가 나왔는데 우리 진행하던 오창희 그 인권연대 국장님이 방송 중에 눈물을 훅 흘리는 거예요. 무죄가 나오니까. 그리고 뭐 다들 이렇게 이제 우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흐느꼈어요. 우리 오창희 국장께서. 그러면서 이게 진짜 무죄가 나오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계속 이렇게 공유하면서 무죄가 되고 나니까 진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당연한 건데도 이 당연한 거를 참 만들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그러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울더라고요. 다 울었다 이렇게 해서 기쁨의 눈물을 좀 흘렸습니다. 네. 네. 바로 울보 정기환 대표 옆에 있는 이상호 기자고요. 오늘은 제가 존경하는 우리 추미애 장군님, 추미애 TV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구독 좋아요를 하시는지 카운트를 담당하는 카운터로서의 역할도 같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기자도 오늘 본인 방송하면서 울었구만. 얘기 다 올라오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울었다. 저도 울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분들이. 같이 겪었잖아, 사실은. 남일이 하나도 아니잖아요. 공동 운명체가 돼버렸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울었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2028만 7천에서 28만 8천으로 1,000분 더 들어오셨습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저 구독했어요, 좋아요 눌렀어요 이러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야 역시 정기환 대표가 광고를 하면 다 되는군요. 아니 호빵맨님께서도 추미애 TV 방금 구독했어요 이렇게 주셨고요. 구독해 주십시오. 여러 군데 구독하더라도 좋고요. 또 좋은 방송 실제로 많이 만들고 추 장군님 그 방송은 제가 보니까 전문가의 손길이 상당히 많이 가 있는 방송 콘텐츠더라고요. 신경 엄청 쓰고 계신다. 수준이 높네요. 예. 쭉 보니까
퀄리티 자체가 아예 일반 정치인들과 좀 다르다라는 것이 있어서 방송국 수준입니다. 머니프리님이 추 의원님 얼굴 너무 환하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색이 되니까 정말 최고네요. 이러셨고요. 좋은 분들하고 옆에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근데 요새는 사실 제일 무서워. 추미애 장군님이 왜요? 이번 내란 사실 그 네. 국조 과정에서 지금 뭐 이번에도 사실은 영향력 같은 거 네. 정말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짚어주셔가지고 네. 그야말로 추자가 그 추자잖아요. 추상추. 아하. 추상 같은 그런 네. 의정 활동을 네. 하고 계셔가지고 네. 대단히 내란 세력들이 무서워하는 분인데 실제로 이렇게 자유롭네요. 네, 아유, 엄청 부드러우세요. 그런데 용기 있는 정직한 분들은 내가 깨알 같은 힘이라도 보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저희 방으로 연락을 주세요. 신뢰를 해주시고. 예. 오, 그러니까 제가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주상 같지 않습니다. 네, 애님, 저도 엉엉 울었습니다. 네, 받아와더니 나만 운 게 아니구나. 집에서 몰래 울고 창피했는데 이러셨고요. 깨신님, 추미애 TV 이미 구독했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죄송해요. 구독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좀 전에 사실은 이상호 대표 소개할 때 후원 계좌가 쭉 나가다가 말았는데요.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예, 농협이고요. 301-0345-7398-11 다시 농협 301-0345-7398-11입니다. 추미애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후원의 계좌도 좀 확인해 주십시오. 의원님들이 사실 이제 지역 활동도 하셔야 되고 또 중앙에서 활동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난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한 게 소용이 없어요. 이미 이제 연도가 바뀌면 또 다시 여러분 하실 수 있고요. 10만 원까지는 또 세금 공제도 되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후원 많이 해주셔야지 또 많은 의원님들께서 힘이 좀 난다고 합니다. 추미애 의원님, 추미애와 함께 성장하는 하남, 네, 혁신하는 국회의원 추미애 후원 안내. 301-0345-7398-11번 농협 계좌였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요. 한번 이재명 대표의 이제 무죄 선고로 인해서 사실 많은 지형이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동안에 국민의힘이나 극우 보수 측에서는 이재명 선거만 나와봐라. 넌 이제 끝장이다. 이제 대선 후보 못 나온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민주당 이재명 이번에 선거 결과 잘 승복하고 받아들여 이래놓고는 갑자기 본인의 예상과 달리 선거가 나오니까 전부 무죄로 나오니까 이거 이상하다. 정치 판사도 이상하다. 지금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그 윤석열 검찰 정권이 검찰 권력을 통해서 정적을 제거하려고 총선 끝나자마자 시작한 그 사법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검찰 독재의 폭거가 무너진 거죠 이제. 그렇죠. 이 패자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바로 걸어서 끊임없이 괴롭힌 그야말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기 드문 일을 해온 건데요. 옆에서 지켜보면 참 안쓰러운데 맞아요. 차분하고 굉장히 강한 인내심을 갖고 있더라고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그 판사에 대해서 뭐 정치 판사 그러는데요. 사실은 이 판사는 손준성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내렸던 무죄를 1심을 뒤집고 무죄를 때린 판사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혜택 볼 때는 환호를 하고 이렇게 사필 기정으로 무리한 기소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하니까 정치 판사라고 뒤집어 씌우는 거죠. 맞아요.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도 유죄 선고를 한 재판부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정치 판사란 말을 막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선고 전에 이재명 유죄든 무죄든 대선 출마 포기해라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요즘에 안철수 의원이 이제 자신의 존재감 부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나 보다 이제 이런 얘기 좀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일단 1심을 완전히 뒤엎은 이 판결로 사실은 말끔히 해소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상호 기자님? 아이고 두 분 법조인들 앞에서 제가 사실 그 판결 자체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것이 조금 그런 것 같고. 사실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성립되지 않는 거였지 않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너무나 상식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당사자는 물론이고 정치 세력과 지민들이 같이 린치를 당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이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사실 누가 봐도 이거는 이제 선고문을 놓고 기정사실을 화한 상태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말도 안 되는 기소였는데 이걸 받아내기까지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당내 특히 사람들이 사법 리스크 운운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흔들었나 하는 생각을 하면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프고 다시는 그런 검찰 독재 하에서 검찰권을 이용한 테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법 리스크라고 불렀던 자들은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고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계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마음을 다시 갖게 됐습니다. 네, 우일보 전 대표도 한 말씀 하시죠. 일단 말씀을 좀 가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짓과 진실이 부딪혀서 이렇게 이제 싸움을 할 때, 근데 어느 순간 진실한 사람은 진실을 계속 외치고, 거짓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위선적인 행동을 하면서 계속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은 판사일 테고,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은 언론일 테고,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이 평론가인데,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부터는 딱 껍데기만 보고, 야 모르겠고 각자 주장 기계적 균형 맞춰서 계속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프레임이 만들어지죠. 나중에는 야 너 누가 더 좋아? 네 마음에 드는 사람 누구야?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그 유죄. 마음에 들면은 무죄.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계속 먹혀왔던 거죠. 왜냐하면 검찰이 그렇게 권력, 거짓, 위선의 집단의 앞잡이 노릇을 했으니까 그게 먹혀왔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는 오늘 같은 판사가 상식과 진실에 기초해서 결론을 내려주니까 바보 같은 무지랭이 같은 우리 같은 개돼지들은 그거 보고 눈물 질질 흘리는 거 무슨 특별히 이익이 있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걸 보고도 눈물을 흘리면서 아 이제 우리 민주주의 찾겠구나. 정말로 작은 힘 하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이것 울어줄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사실 대한민국을 이만큼 만들었고 지금도 키워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기득권층 그리고 법조 카르텔 이제 어떤 식으로든 개혁하고 개선해야 하지만 결국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은 우리 국민들이고 민초였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고 거기에 화답을 오늘 이 판사가 한 것 아니냐라고 평가하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즉각 반발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추신하였고 이제 만연히 추신했다는 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받아들였고 취사 선택했고 이런 뜻이죠. 당시 고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유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무죄를 선고해서 매우 유감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 사필 규정이다라고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습니까?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느냐. 정말 촌철살인인데요. 네.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는 정말 징글징글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예. 이게 그 검찰이 항소심에 와서 사실은 항소심에 와서 공소장 변경이라는 건 맞아요. 판사가 요구할 때는 그 공소 사실 자체가 애매하고 이상해라는 경고예요. 그렇죠. 이미 그 무죄 심정을 그때부터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검찰이 그 짜맞추기 왜곡 발언을 통해서 공소 사실을 특정했지만 그게 다 배척이 돼버린 거잖아요. 네. 이번에. 판결은 너무나 뚜렷하고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맞습니다. 김문기를 뭐 개인적으로 몰랐다라는 것이 그게 뭐
사회적 교류가 없었다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다. 네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그냥 어떤 사적 이익이나 이런 걸로 얽히지도 않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냥 모호한 표현을 한 것이다.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네네. 개인적으로 잘 알았는 분이기 때문에. 예. 네. 그리고 또 백현동 그 압박감 개발에 느꼈다. 대해서도 이게 정책 결정에 대한 배경이다. 그렇죠. 그리고 국토부가 세 차례나 공문 보내서 실질적으로 독촉하지 않았느냐. 네. 그러면 그런 표현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명쾌하게 다 설명을 하고 네. 상식적으로 봐도 검찰의 공소는 너무나 무리했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네네. 이 정도 됐으면 사실은 기소한 검사들이 사표를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그 상고나 항고 같은 건 못하는 줄 알았어요, 이제 검찰이. 근데 며칠 전에 정동영 의원에도 보니까 바로 즉각 항고하고 네. 오늘도 보니까 상고하면서 하는 상고하죠. 말이 네.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 괴리가 된다 하는데 이 선거인들 어떤 선거인들을 말하는지 어떤 국민들을 말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감히 뱉을 수 있는지. 아니 바로 며칠 전에 네. 내란 수계 구속 취소하면서 네. 일반 판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고요. 일반 검사들이 그렇게 해오지 않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서 구속 취소해버렸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왜 아무 소리 안 하고 즉시한 거 안 했대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행동이 네. 빠른 판사들이 검사- 입이 재발은 검사들이. 저는 재발은 그래도 한 3, 검사들이. 4일 동안은 조용히 있을 줄 알았어요. 네, 네. 야, 근데 정말 후한무치하구나. 네. 정말 오늘 이 판결로 인해서 검찰의 거의 해체적 수준에 대한 재구성에 대한 필요를 온 국민이 확인시켜준 계기가 아니었나. 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심 선고가 나오는 약 2시간 30분 뒤인 오후 6시 44분쯤에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상고하여 최종 시민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중요하다, 얘기했고요. 네, 특히 항소심 법원에서는 1심 법원에서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을 신뢰한 후에 실질적으로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얘기는 국민의힘이 사실은 주장하고 있는 논리와 똑같은 얘기인데요. 오늘 이재명 무죄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같은 취지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자, 본색을 드러내잖아요. 그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네, 보통 같으면 국민 눈치 본다고 한 2, 3일 정도 그렇지. 숙였다가 오늘 일단 판결문을 상세히 살펴보고 내용을 검토한 뒤에 어떻게 할지 정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예요. 왜냐하면 자, 1심에서 유죄가 났지만 항소심에 무죄가 나버렸는데 그러면 검찰이 기소를 잘못했거나 공소유지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판결문이 보니까 5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2시간 만에 검토 다 해서 바로 우리가 상고를 하겠다라고 한 거는 자, 나는 절대 지지 않는다. 너 죽을 때까지 난 싸울 거야 라고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은 깡패나 조폭들이 기본적인 룰도 없이 정말로 막무가내로 덤빌 때 하는 짓인데 이게 지금 검찰에서 보여주는 모습이다. 즉시항고도 말씀하셨지만 2시간 만에 상고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더라도 이재명은 나 용서 못할 거야. 끝까지 내가 죽여볼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국민 앞에서 선전포고하는 것이다. 그래 잘 됐다. 그렇게 해라. 그러면 붙자. 어떻게 붙을 거냐. 우리는 정말로 미랄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길지 질지 모르지만 너희들과 같은 이런 검찰은 반드시 100% 정권 바뀌면 해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근본을 뜯어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오늘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한번 타당한지 판단해 보시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무리한 법리를 적용해서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서 저희 당은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적 여론마저 나아질 거란 기대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보통은 국민의힘과 같은 여당이고 보수 정당이라면 일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하는 게 맞거든요. 네, 네. 근데 국민의힘은 그전에는 무조건 받아들여라 그러더니 뚜껑이 열리고 나니까 갑자기 완전히 태도가 돌변해서 네. 그냥 받아들인다, 뭐 존중한다 이런 형식적인 말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멘붕이 온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그 윤석열의 내란도 사실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라고 떠들면서 그 그랬죠. 후순위로 뒀잖아요. 네. 그리고 이재명은 반드시 이번에 유죄의 판단이 나올 거야. 마치 그걸 주술 걸듯이 예.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문처럼 외우고 다녔죠, 네네. 사실은. 네. 그런데 무죄가 딱 나오니까 플랜 B가 없는 거예요, 저 당은. 그러니까 사실은 좀 놀랬나 봐요, 네. 정말로. 네, 그냥 많이 놀랬으니까 망발 헛소리 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사실 국민의힘에서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만 아니면 된다. 네. 우리는 사실 윤석열 파면도 인정하고 대선이 조기에 치러질 것도 인정하는데 네.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 이랬는데 이재명만 아니면 되고 윤석열이 설령 탄핵 네. 인용되더라도 이재명도 같이 물러나라.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떠들 판인데 지금 그 플랜이 무너져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좀 놀란 것 같아요. 오늘 2시에 이제 선고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그때 이제 보도 자료가 아니고 언론사 이제 기자들한테 이렇게 보냈습니다. 2시 반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기자간담회 또는 기자회견 형식으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판결문을 1시간 반 정도 계속 읽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럼 2시 반에 왜 이것을 기자들한테 예고했느냐? 매우 단순하고 그리고 변동 없이 그냥 2심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겠죠. 그것이 뇌피셜로이든 아니면 정말로 주술로 스스로 걸어놓았던 이제 그 정도로 했던 걸 보면 아마 우왕좌왕 그리고 실제로 조금 전에 대변인이 발표하는 내용도 뭔가 메시지가 팍 와닿는 게 없어요. 뭐 싸우겠다도 아니고 인정 못하겠다도 아니고 근데 기분은 나쁜데 국민들이 그런 기분 나쁜 상태를 너희들 잘 알고 있으라. 이것은 시비 걸거나 싸우는 게 아니고 사실상 수용하면서도 어쩔 도리가 없구나라는 쪽으로 이제 정리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어쨌든 민주당 내부에서는 막 엉엉 우는 의원님들도 사실은 있었었고요. 분위기가 만감이 교차하는 느낌으로 사실은 좀 보는 사람들이 눈시울이 뜨거워질 상황도 조금 벌어졌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서 좀 앞으로 검찰에 대한 태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좀 공격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렇죠. 네. 특히 그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재판 결과를 눈치 보고 연동시켜 놓고 그렇죠. 그 선고 길도 미리 고지 안 하고 있고 끌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혹이 일면서 굉장히 긴장하고 붕괴했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 그런 그 연결고리는 이제 해소가 된 것 같고 이제는 이 검찰 독재 정권의 비행과 민낯이 하나씩 드러나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교정하고 가자 자신 있게. 여태까지는 우리가 혹시 그 사법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국민적 신뢰를 잃는 거 아닌가 해서 위축된 게 있었어요. 조심했는데 네, 위축됐었죠. 예. 우리가 주장하는 게 맞았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고요. 네. 그동안 마치 비명계 내지 반명계가 당내에 목소리가 크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실제상 심각하게 본다는 식으로 언론이. 당 바깥에서 굉장히 이 문제를 키웠지만 사실 당내는 그런 게 없었어요. 우리는 늘 이걸 면밀히 들여다보고 이건 무죄인데 확신을 했는데 그랬죠. 하도 희한한 판결을 많이 보다 보니 혹시 모르지만 네. 그래도 한 세모라면은 1심 형량보다는 확 낮게. 낮아져서 가지는 않을까 이렇게 좀 더 후퇴하고 겸손하게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딱 명쾌하게 정리가 된 거죠. 네, 아주 조심스럽게 사실은 민주당이 좀 움직였었던 것으로 네, 네.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될까 걱정 많이 하면서 되게 좀 한 발 한 발 되게 정말로 이렇게 좀 떨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추 장관님께 좀 질문 하나 네, 드리면요. 네, 네.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굉장히 담담하게 나와서 이야기하고 뭐 흥분하거나 이렇게 네, 네. 하지 않고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네. 또 오후에 산불 현장으로 네, 바로 네, 네. 가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추 의원님도 네. 엄청나게 이렇게 고통 그리고 네. 탄압 이런 걸 받아보셔서 네.
정말로 괴로워 미칠 거 아닙니까? 누군가 나의 진실을 알아주면 좋겠는데 저쪽에서 공격하는 거 보면 너무나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진실을 이렇게 호도하고 왜곡하고 그러고 실제로 혼란까지 하는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혹시 어떻게 견디세요? 견딘다는 것보다 예. 어떤 한계, 제가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면요. 예. 오히려 이 속에 그 끈이 이렇게 탁 끊어진 것 같은 해체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좀 더 편안해지는 거예요. 어떤 경계선을 넘어버리면.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도 그 순간이 왔다라고 보는 게 그게 부산에서 이 테러 당했을 목비권 때. 테러 당했을 그 순간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좀 초연해지고 초연해지는 오히려 거죠. 좀 더 그러니까 이 거리를 두고 그런 온갖 시비들이 예. 그냥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왜? 나는 정당하니까. 내가 만약 꿀리는 게 있으면 쫄고 이렇게 조마조마하고 눈치 볼 텐데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세상이 만들어내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 보니까 덤태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풀리겠지.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진인사 대천명의 네, 심정으로 그게 이제 보는군요. 한 경지에 오르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경기에 오르더라도 언론에서 나올 때 정말로 얼토당토 안 하는 논리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이것이 또 살을 붙여서 다른 사람이 공격을 하고 하면서 막 주변에서 막 포위를 하면서 공격을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평소에 추 장관님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도 야 이런 기사 났던데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사실은 걱정을 해주는 것이지만 그 당사자의 심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할 때는 정말로 괴롭고 막 그게 내가 왜 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그게 없습니까? 이제 제 문제 같으면 네. 한 경지에 올라버리면 그게 이제 덤덤해져요. 그렇겠거니 어차피 이게 내가 감당해야 될 숙명이겠거니 그럼 누군들 저 경지에 오르면 그런 거 안 당하겠어? 나만 그런 게 아니겠지? 뭐 이런 그런 생각이 생겨요. 근데 그게 제 문제가 아니고 가족의 문제일 때 제가 그 가족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나로 인해서 가족이 표적이 됐는데 이거 어떡하지? 앞길 다 망치네. 이런 게 아닌데 진실은 이건데 이게 언제 벗겨지지? 그렇다고 정치를 그만둘 수도 없어요. 네. 가족보다 더 중하게 제가 같이 앞선 순위에 뒀고 다 그렇게 끌고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게 제일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때 억장이 무너지는 거고요. 아마 이 대표님도 이재명 대표님도 당신의 사건은 버틸 거예요. 한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또 자기 감당해야 될 거니까 내가 이런 앞선 리드가 아니라면 나를 이렇게 괴롭히겠어? 이게 어차피 그 누구라 한들 대한민국에서 이 위장에 있으면 이걸 겪어내야 될 거야. 이거 아니라도 다른 걸로도 또 나를 잡겠다고 꼬투리 잡았을 거야. 그렇겠죠. 앞에 누구도 그랬어. 이렇게 이제 자기를 위로하면서 또 자기 보상이 있는 거잖아요. 또 네. 대중이 믿어주고 악수도 해주면 또 내 지지자들은 나를 믿어주고 하니까 그 충분한 심리적 보상을 느꼈지만 부인의 경우에는 이게 남편 잘못 만났나 10만 원짜리 밥 먹었다고 저렇게 수백 번을 비서를 압수수색하고 못 살게 굴고 계속 그 불려 나다녀야 되고 저 말도 잘 못하는데 자기 표현도 못하는데 숙기도 없는데 이거 참 어떡하지 그걸 어떻게 해줄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럴 때 억장이 아마 무너질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좀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 취재를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추미애 의원님을 우리가 장군님이라고 부르게 된 계기도 사실은 또 그 고통 속에서 열심히 싸워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응원하면서 그런 이름이 생겨난 건데 이를테면 아드님 사건 같은 경우에 저도 너무나 황당한 사건이에요. 제가 카투사를 그 부대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 방송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소돼가지고 되게 혹독한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근데 본인만 이거 해탈했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데 제가 이재명 대표 케이스를 보면서 사실 부인도 그렇지만 자녀들이 되게 고통을 받았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라면서 정말 여러분들 분개하실 만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 왔어요. 그런데 정말 놀란 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 스스로는 이제 그 부산 그 대덕도 그 테러 사건 이후에 사실상 완전 내려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족을 포함해서 그 주변도 제가 취재해 보니까 똑같이 내려놨어. 아버지는 오케이 우리 아빠 아니고 대한민국의 아빠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어떤 그 가족과 주변에서
그냥 다 한쪽만 내려놔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고. 아마 우리 추미애 장군님 가정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전부 다 무죄로 바뀌게 된 상황에 대해서 지금 화면 한번 보면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4년 11월 15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이 선고가 이제 오늘 2025년 3월 26일 날 됐는데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던 부분들이 다 무죄로 바뀌면서 완벽하게 지금 사법 리스크라고 불리우던 것들이 다 떨쳐내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우선 1심에서 보게 되면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1심도 무죄라고 선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김문기 씨와 골프 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선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골프 쳤다라고 하는 말을 뭐 직접적으로 했고 안 했고 이 부분도 사실 문제가 됐지만 사진이 조작됐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마치 골프 치러 같이 4명이 가서 같이 찍은 듯한 사진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서 사실 유포가 되면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데 1심에서는 그 부분이 유죄였는데 이제 2심에서 무죄로 판단이 됐고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허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시절에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에 김문기를 알게 되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무죄 결정을 오늘 사실은 따로 내준 겁니다. 1심에서는 저게 따로 별도로 얘기되지 않았었는데 그리고 이제 중요했던 게 또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지역 상향 변경의 조치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1심에서는 검찰과 법원이 판단하기는 피고인 스스로 자기가 그냥 결정해서 상향 변경시켜줘 놓고 마치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압박을 받아서 한 것처럼 말한 것이 거짓말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유죄를 선고했었는데 이게 무죄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압박을 느꼈다. 실질적으로 공문이 3번이나 있었었고 개인적으로도 압박을 느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제 이런 판단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번 재판부가 상당히 꼼꼼하게 디테일 면에서도 확실하게 이 부분을 짚어줬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더라도 뭐 법리 판단에서 이걸 뒤집긴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 이제 선고 판결문이 나와서 쭉 다 읽어봤는데 아예 그냥 리노베이션 한 게 아니라 앞에 있었던 불법 건축물을 완전히 해체하고 그 위에다 새로 지었더라고요. 보니까. 좋은 표현이네요. 그렇습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칫 이렇게 훌륭한 이 판결문을 쓰는 판사들 보니까 이거 헌법재판소보다 훨씬 낫네 이런 생각도 잠시 들었어요. 그런데 되게 엉성했잖아요 지난번에. 근데 이게 이렇게 완전히 재건축 수준으로 하지 않고 그냥 얼렁뚱땅 리노베이션 해가지고 70만 원이나 한 200만 원 정도 때렸다면 대법원 가서 정말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완벽하게 이거를 재건축을 해주셔가지고 이 정도면은 향후에 대법원에서도 매우 안전하겠지만 대선 과정에서도 뭐 정치 공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토론회나 이런 장에서. 근데 완벽하게 해명이 돼버렸어요. 정말 훌륭한 선고였다. 그리고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거는요. 그 사진. 4명이 같이 찍은 듯한 그 사진 사실은 골프장에서 같이 찍은 사진도 아니었고 그날 골프 친 날도 사실은 아니었었는데 이제 그거가 조작됐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맞다. 실제 그 사진은 조작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 부분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리노베이션을 했는데 그게 이제 공소장 변경 요구하는 동기거든요. 그렇죠. 도대체 검찰이 하는 공소장은 앞에 한 말과 뒤에 한 말을 맥락을 다 빼고 합성한 것 같은데 실제로 검찰이 피고인한테 묻고 싶은 건 뭐냐 이렇게 따져 물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검찰은 다시 제출을 했던 것이고 그렇죠. 그 공소 사실을 특정을 해놓고 난 뒤에 비로소 뚜렷하게 검찰이 하는 말이 그거라면은 그거는 확대 해석 왜곡한 거야 아니야 실제 이 말은 이런 취지야 이렇게 딱 명확하게 해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검찰이 책임져야 될 시간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검찰 정권하고 매번 싸우신 분이 우리 추미애 장관님이신데, 네, 이번에 국회 기자회견도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12.3 내란 당일날 대검 고위급 검사가 방첩사에 연락을 했고 서로 소통을 국정원하고도 연락을 주고받고 하면서
결국 선관위에 출동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고위급 검사 2명이 출동하고 서로 연락을 방첩사와 국정원과 취하고도 검찰은 내 식구 감사기로 내란 진상 조사에 가담했던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이제 이 기자회견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남은 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선고 그리고 검찰과의 커넥션 같은 게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생각인데요. 네. 의원님 저 기자회견에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계엄의 밤 당일날 네. 방첩사 사령관이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 정성욱 그 1처장, 방첩사 네. 1처장한테 1처장은 또 밑에 있는 대령들한테 순차 이제 명령하다를 하는 거죠. 그 명령이 뭐냐 하면 선관위에 가서 서버를 확보하고 있으면 곧 이어서 국정원하고 검찰이 갈 거다. 건네주면 된다. 이렇게 임무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또 이제 경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네. 그것을 전달받은 정성우 처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밑에 있는 대령들은 그대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국정원과 검찰이 올 거다라고 했다. 얘기했다. 네. 들었다. 네. 네. 그런데 김용현 공소장부터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은 그걸 검찰이란 말을 민간 빼버리고 수사기관에서 올 거다. 수사기관으로. 검찰을 수사기관, 네. 수사기관이라고 네. 싹 마사지를 네, 해버리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제가 저걸 좀 더 명확하게 이 검찰이 올 거다 하는 실제 그 정황 증거를 포착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대검의 그 과학수사부가 있잖아요. 네, 그 과학수사부 검사하고 네. 부장검사하고 방첩사 송아무개 대령하고 네, 통화를 하고 네. 그 방첩사 대령은 또 국정원 그 처장하고 또 통화를 하고 네, 다 이런 이런 과학수사 또는 서브 관련한 IT 관련 전문 지식을 다루는 그런 쪽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차 통화한 것이 네. 이 대검 그 서초동하고 과천 중앙선관위하고는 심야에 한 10분 내지 15분이면 왔다 가는 사이예요. 그렇게 가깝군요. 가깝죠. 네. 그러니까 저 때에 그 복귀 지시를 하기까지 한 1시간 정도 비는 시간에 1시 반부터 그 한 2시 반 그 사이에 네. 갔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저는 짐작을 하는데 실제 출동까지는 알고 있어요. 네. 출동은 했는데 사실 네네.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은 못하지만 출동은 한 것 같다. 네네. 그리고 네. 지금 여기서 처음 말씀드리지만 아까 그 방첩사 그 송아무개 대령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은 평소에 아는 사이여서 사적인 통화했다, 안부 전화했다 이런 자기네끼리 거예요. 새벽에 막 갑자기. 그 내란의 밤에. 예.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이 출동하는 팀 중에 역할 분담을 한 거예요. 이 방첩사 송대령은 저 과천 선관위 중앙선관위 가기로 팀장으로 배정을 받았고 또 다른 사람은 네 팀으로 나눠가지고 심지어 여론조사 꽃까지 배치를 다 한 거예요, 팀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거기까지 확인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 수사를 안 하는 거예요. 후속 수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너무나 네. 중요한 사안, 사실 네. 이번 가장 중요한 게 검찰이 어떻게 네. 움직였고 어떤 역할을 맡았나. 근데 네. 일단 드러난 것만 보면은 이제 그 12월 4일 그 안가 회동에서 만났던 4명의 네. 법기술자들. 네, 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상 이제 오케스트레이팅을 한 게 검찰과 네, 네. 이제 민정수석실 같은데 지금 그게 안 드러나 있고 네. 그리고 실제로 또 그 국군의 전체적인 움직임도 아직 파악이 안 돼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너무 중요한 거 지적을 하셨는데 네. 저는 사실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입맞추기를 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것들이 파악되거든요. 네.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은 결국 우리가 통화해서 안 가게 된 거 아니냐 덕분에. 네. 그리고 니네가 간첩단 사건 했어? 네. 그래서 우리 확인하다 보니까 안 가게 됐다라며 오히려 입을 다 맞춰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네. 그 부분도 드러내야 되지만 네. 추 장관님
제기한 것 중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언론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11월 21일 그리고 12월 4일에 있었던 검찰의 움직임. 네. 그러니까 11월 21일 날 그 선관위 관련된 거 못 타갖고 안양지청으로 내려보냈잖아요. 네. 그 안양지청에서 그걸 하게 하고 이제 하려다가 그 계엄령 나가리 된 거 보고 이제 12월 4일 날 경찰 과천경찰서 투입했잖아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네, 그게 두 쪽이 붙어 있는 네, 거잖아요, 네, 사실은. 쉽게 설명드리면 갑자기 그 윤석열 내란수계가 이러잖아요. 네. 부정선거를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노상원은 이미 대수장이라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장성들의 모임해서 성우회 비슷하게 또 새로 만들어졌어요. 이 9.19 그 합의 있었던 그 직후부터 여기에 반기를 들기 위해서 하나의 장군들의 정치 집단화돼 있는 거죠. 그런 이미 단체가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부정선거를 가지고 강연을 했던 사람이 노상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상원은 무슨 그 황교안이 주장하는 것, 또 부정선거를 열심히 주장했던 뭐 장암흑의 교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그 정보사 출신의 이 장교들한테 이거를 빨리 나한테 각자 그러니까 김암흑의 대령하고 정암흑의 대령한테 각자 나한테 4 내지 5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써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고서를 이 장교들끼리 정보사 불법수사단에 포함된 장교들끼리도 공유를 했지만 저는 이것을 윗선에 김용현한테 김용현과 노상원은 30년씩이에요. 그러면 김용현은 또 그걸 받아서 김용현은 또 자기가 늘 대통령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자 한다는 그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마치 자기 작품인 것처럼 해서 윤석열한테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은 거기에 다 이게 페이프로 이렇게 국무위원이 보고할 때는 다 근거 있어 보이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극우 유튜버들의 말에 빠져 있는데 그런 보고가 싹 들어와 버리면 보고까지 올라오면 이게 다 체크가 됐겠거니 중요한 심각한 국사, 보살펴야 될 국사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그 노상원 등이 그 준비하고 있었던 일단의 이 사실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단순히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이미 1년 전에 저쪽 극우 쪽의 시민단체 고발이 있었는데 그걸 중앙지검 캐비넷 속에 넣어놓고 있다가 대통령이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니까 검찰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캐비넷을 꺼내가지고 계엄이 성공하면은 이걸 사건을 관할지청인 중앙선관위 관할지청인 안양지청에 보내고 그럼 검찰은 이 고발 사건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노상원이 불법수사단으로 고문해가지고 중앙선관위 직원이나 노태학 중앙선거위원장이 고문에 못 이겨가지고 입을 맞추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만약에 자백을 한다 그러면 허위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검찰 수사에 꿰맞추고 이런 시나리오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당일날 출동한 게 단순히 검찰이 서버만 확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안양지청의 사건을 유기적으로 연관시켜서 그 부정선거와 관련된 노태학 노상원이가 야구왕망이로 고문받아낸 걸 문거나 조서를 꾸미기 위해서 준비가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관할 안양지청으로 그 직전에 딱 보내버리는 거예요. 보내놓고 계엄을 이제 실행을 기다리는 거죠. 계엄 성공할 줄 알았겠죠. 그렇죠. 근데 해제돼 버렸어요. 아차 해가지고 바로 경찰 과천경찰서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랬죠. 맞아요. 자, 전 대표님 이렇게 상황이 명백하고 또 사실은 검찰 수사 보고서에 의하면은 이 윤석열 씨는 2차 계엄 가능성까지 사실은 보여줬다고 하는데 왜 아직도 헌재는 선고를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증거가 많이 나오는데도 위험성이 확인되는데도 이제 안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내에서 뭔가 이제 사단이 났겠죠. 지금까지는 합의를 위해서 뭔가 시간이 지체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8대0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부에서 뭔가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8대0이냐 7대1이냐 이 부분보다도 좀 더 후퇴한 상태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 이런 거고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영배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의 직무대행이지만 네.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저는 진보, 보수, 중도 이 문제 다 떠나가지고 자, 이 정도 됐으면 뭔가 결론을 내야 하는데 그 결론을 왜 리더십을 가지고 못 내느냐. 한두 사람이 흔든다고 했을 때 딸려갈 거냐. 거기 겁먹고 할 게 아니라 지금 명확하게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 치고 나가야 하는데 그거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오늘도 공보관이 나가면서 내일도 선고일을 발표할지 안 할지도 모른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지금 온 국민들이 나서서 헌재가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정말로 비판을 끝도 없이 하고 있는데 한마디도 미안하다거나 좀 더 기다려달라거나 양해의 말도 구하지 않죠. 예. 자, 그래서 저는 문영배 재판관이 리더십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장으로서 뭔가 결단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나 또는 야당에서 왜 지금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데 그대로 두고 있느냐. 마은혁 재판관 임명한다고 지금 한덕수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가 살아 돌아왔으면 오늘이라도 임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야, 이것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징조가 심상치 않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그러면 당연히 헌법재판소가 연이어서 뭔가 할 줄 알았는데 꼼짝도 안 하거든요. 네. 자, 이거 다시 정신 차리고 상황 하나하나를 되짚어 봐야 한다. 마용주 대법관은 왜 또 임명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네. 이대로 둘 거냐라고 했을 때 진짜 안심할 단계는 아직 오지 않았다. 계속 긴장하면서 이 상황을 추적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최종적인 승리를 끌어내는 데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사실은 나오는 얘기가 조한창, 정영식, 김복형 이런 분들은 지금 기각 쪽으로 돌아선 거 아니냐. 막 이런 좀 예전에는 8대0 인용이 확실하다고 나왔던 얘기들이 이제는 구체적인 재판관들의 실명까지 나오면서 한덕수 총리 결정문에서 보여준 태도와 연결해가지고 아 이거 이상하다, 위험하다 막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민주당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을? 민주당은 그 뭐라고 이렇게 단정은 할 수 없고요. 우선 이제 너무 명약관화한 헌법 위반 그리고 탄핵 소추 사유 5가지에 대해서 이 대법정에서 여러 차례 그 신문 기일 있을 때마다 봤잖아요. 재판관들의 눈빛 그렇죠. 태도. 예. 그래서 예외 없이 어느 누구도 그 5가지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네. 그런 것은 여전히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 보인 심리 태도와 다르게 하도 이제 회개한 결론들에 봉착하게 되니까 우리가 만약에 혹시라도 하는 마음은 갖고 있어야 된다. 경계심은.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이범진님께서 네. 최악의 경우 헌재재판관 임기 4월 18일 날 끝나는 두 분 문영배 재판관하고 이미선 재판관 나가고 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대통령 몫에 두 분의 공석이 생기는 거니까 자기들 편인 사람을 임명해서 자기네 마음대로 판을 짜려고 지금 하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데 사실은 지난 박근혜 정부 때 탄핵 결정 선고가 그 이미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3일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마지노선을 4월 18일로 보기는 보지만 뭔가 이 한덕수 총리의 태도가 매우 불안하기 때문에 좀 이해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문영배 재판관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상황을 가정해서 문영배 재판관이 합의가 안 된 거예요. 8대0이든 7대1이든 확신을 못해요. 자, 그런데 선고기일 정하자고 밀어붙여서 선고기일을 정해버립니다. 네. 그러면 각자 의견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문영배 재판관이 밀고 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만약에 5대3의 상황이 왔습니다. 이제 이재명 무죄 받았어요. 검찰이 얼마나 극악무도한지 지금 추 장관께서 내놓은 증거만 하더라도 차고 넘쳐가지고 저 검찰 조직이 정상적으로 수사한다, 법치의 수호자다. 그 말이 안 되는 새빨간 거짓말인 거 국민들이 다 아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기각이라는 결론을 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각오는 해야 되지만 그러면 대한민국 원판 채로 짜야 되죠. 네. 원판 채로 짜야죠.
그런데 이게 4월 18일이라는 그 날짜가 있으니까 그때 미루어서 혹시라도 기회를 두 사람한테 자 뺏고 새로운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해서 간다? 이게 무슨 나라를 이렇게 끌고 갑니까? 저는 이것이 기능적인 문제 이런 걸 다 떠나서 근본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어떤 힘으로 우리나라를 지금 끌고 가고 살려나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네. 나는 문영배 재판관이 밀어붙여서 가라. 5대3이라도 각오하고 해라. 이렇게 하고 정말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했듯이 이상호 기자는 나는 밖에 나와 살아야 돼. 뭐 두들겨 맞아 죽든지 말든지 이런 각오로 덤비지 않으면 못 이긴다 이게. 당장 오늘 검찰 한번 보십시오.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에 철판 깔고 바로 항고를 해버립니다. 네. 이 자들은 목숨 걸고 막아서 너희들한테는 어떤 경우에도 민주주의를 만들어주지 않겠다는 걸 선언하는 것인데 그 안에서 좀비처럼 붙어있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헌법재판관 네. 몇 사람이 흔들리는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흔들려서 되느냐. 결심을 하고 문영배 재판관이 밀어붙여라. 그래야 이 사람들이 따라와서 8대0도 만들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 22,200분 정도가 우리 방송 보고 계시는데요. 추미애 TV 여러분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또 추미애 의원께 후원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끼어들게요. 네. 되게 괜찮습니까? 네. 이런 홍보는 제가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흥분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시청자 여러분 지금 한 23,000분 가까이 들어와 계신데 제가 오늘 추 장관님 모시면서 구독을 꼭 추미애 TV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결심을 하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미애 TV 구독하시면요 콘텐츠도 좋고요. 그리고 특히 그 보좌관이 아주 일을 잘합니다. 김재형 보좌관이라고 있는데요. 앞으로 큰일 할 겁니다. 이분 계신데요. 그래서 꼭 구독을 좀 해주시라. 후원은 형편 닿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구독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정성만 있으면 되니까 혹시 이 방송 보고 나가서라도 하셔도 되고 지금 보고 있는 중에 잠깐 나갔다가 하고 들어오셔도 되는데 오늘 이 밤새도록 하면 한 25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 보거든요. 그래도 제가 목표는 좀 작게 잡겠습니다. 네. 한 5천 명은 오늘 구독자 늘리자. 네. 5만 명도 가능한? 네, 30만으로 전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30만 지금 28만 8천 명 정도 돼 있는데요. 네. 자, 어쨌든 M님께서 민주당 이번에 진짜 강경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강경한 대처를 보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한덕수 총리 저는 기각된 게 너무너무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데 기각을 시켜주고 본인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나니까 지금 본인이 그동안에 왜 탄핵되었는지 그건 잊어버리고 본인이 또 해야 될 일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부터 시작해서 할 일이 되게 산적해 있는데 그런 걸 하나도 안 하면서 뭔가 지금 버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러다가 대한민국 정말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걱정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정계환 대표가 막 흥분해가지고 말했다시피 이제부터는 전쟁이다. 만약에 정말로 헌재가 제대로 된 판단 안 하고 또 시간 늦추고 우리들에게 아무 설명하지 않으면 우리 진보나 대한민국 사랑하는 민주시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이제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뭔가 좀 해결책을 좀 강력히 내주십시오. 김대중 대통령께서 네. 국민이 언제나 이길 수는 없다. 언제나 이길 수는 없다. 그런데 마지막 이기는 쪽은 국민이더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게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네. 언제나 네. 현명했고요. 그런 국민을 버리고 간다면 정치인은 독재에 빠지거나 오판을 하거나 했습니다. 바로 윤석열이 그러한 경우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겪는 고통 속에서 국민이 단합해서 민주주의 지킨다는 그 결심이 확고한 이상 반드시 국민은 승리합니다. 네. 시간이 더디 걸린다 뿐이지. 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가 제대로 된 자신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재탄핵도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님? 근데 그 생각만 해서는 안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한덕수 씨가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 당장 최소한의 어떤 그 국민에 대한 유감 표시, 사과 언급이 전혀 없었고
그리고 뭐 거의 카퍼레이드 하듯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유 뭐 총리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네 제가 좀 수고했습니다. 뭐 이러고 전혀 염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지금 뭐 일단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하고 있는데 네. 자기 부재 시에 배신자를 색출하라 뭐 이런 오다도 지금 내려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여하튼 한덕수에 기대할 수는 없다. 당장 지금 지난 우리가 한덕수 와 관련된 헌재 결정만 봐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당시에는 최대한 그나마 이 중단됐던 것으로 보였던 헌재의 기능이 다시 재개되는 거에 기뻐서 최대한 좋은 면을 보려고 노력했거든요, 우리가. 그럼 이제 다음 제품도 나오겠지. 네. 근데 안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까지 안 나오면 이번 주 거의 가능성이 없는 거라고 보면 이게 어쩌면 생산 공정이 배출할 수 있는 마지막 제품 아니었을까.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없는 속사정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8대 0을 완벽하게 만들고 싶어서 시간 끄는 게 아니었구나. 이게 5대 3이라도 결정을 내려라라고 하는 말씀에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헌재라고 하는 적어도 외양을 갖춘 기관에서 비판력 있는 5대 3을 내놓으면 우리가 뒤집기가 되게 어려워요. 차라리 지금 이게 꼼클라베식으로 해서 한 사람이 반대하면 기회를 잡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견적에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5대 3이면은 못 잡을 겁니다, 기회를.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윤석열이 그 5대 3이 아니라 뭐 6대 3, 6대 2라도 된다면 아마 먼저 선고했겠죠. 근데 한덕수 한 것은 우리가 지금 마제 판단이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SOS라고 본다면 네. 이번 주에 움직여야 됩니다, 민주당은.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네. 바로 금요일까지 기다려서 안 될 경우에 바로 한덕수를 재탄핵할 수 있도록 지금 발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준비를 해놔야 된다. 네. 제가 좀 보탬이 이렇습니다. 이제 5대 3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헌법재판소장이 권한대행으로서 힘이 있고 그 이제 평의를 종결하고 마지막 결정을 해야 되는 결정권의 사회자고 실제로 그것은 권한이 있거든요. 자, 이걸 하자고 밀어붙여야 정리정돈이 된다. 그 전에 의견을 다 모아보겠습니다라는 방식으로는 의견이 모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오늘 한 3시 넘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가 나오고 난 뒤에 차라리 헌법재판소 미리 안 한 게 다행이다 이 생각도 순간적으로 들더라고요. 이제 부담이 없겠구나. 이재명 무죄 나왔는데 자기들이 미룰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2시간 뒤에 바로 검찰이 항고를 해버립니다. 대법원에서 판결 다시 받아보자라고 하는 거, 이거 뭐야? 이 사람들 정신 완전 안 차리고 있네? 그런데 6시까지 기다렸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아무 말이 없이 내일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 보고 이 게임에서 이재명이 무죄를 받은 것과 다른 검찰 조직의 움직이나 헌법재판소 내부의 여러 가지 상황이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구나. 이들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이지 중간에 뭔가 변곡점이 하나 왔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바꾸고 대세와 민심을 따라가자 이렇게 정리를 안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여기에서는 정말로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 한덕수를 압박을 해서 마영혁 재판관 임명을 시키고 마영주 대법관 임명시키고 헌법재판소는 결정하라고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써서 압박해야 된다 지금. 네, 이청관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20만 원을 쾌척해서 슈퍼챗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아르미님께서도 화이팅 하시면서 또 5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리중호님께서도 또 역시 5만 원 보내주시면서 오늘도 슈퍼챗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박기찬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피노키오님도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모두들 현재에 대해서 너무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바깥의 상황이 더 어지럽습니다. 산불이 결국 지리산까지 이 태풍급 바람을 타고 지금 날아다니면서 검은 연기를 내뿜었다라고 하는데요.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이 산불이 다섯째인 26일 오늘까지 무서운 속도로 불이 번지면서 오늘 하루만 22명이 더 숨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상자가 52명으로 역대 최다라고 하는데요. 내일 비가 5mm밖에 안 나온다는 예고가 좀 있어가지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불길을 잡을 것인지 아무런 지금 생각이 없고 대책이 없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지금 상황입니다. 까칠한 오드리님, 동네형 정기한 친구에 오신 것을 환영드리고 감사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 답답해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위기 대응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 하나도 지금 제대로 해결되는 게 없다는 거. 그런데 국민들이 아무리 염원을 하고 얘기를 해도 헌재가 눈도 깜짝 안 하고 지금 자기네 마음대로 스케줄을 막 조정하고 우리들에게 무슨 설명도 안 해주고 있다는 거. 대통령만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제 헌재까지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 스스로 자기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지금 정말 답답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제 진짜 국가라는 존재가 뭔지 우리 확인하는 거잖아요. 국민이 세금을 내어서 선출도 해놓고 그 선출자들이 그렇죠. 임명해놓은 공직자들도 있고 그런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없어졌다. 총체적 난국이 왔는데 이걸 대처하는 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야 이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재난 상황을 해소할 거냐. 이거는 이제 컨트롤 타워가 나서서 정리하고 정돈하고 진두지휘하면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루에 10명 이상 우리 국민들이 아니 불이 나서 죽어나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불이 내한테 오기 전에 피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막아내도록 하든지 무방비 상태로 놔주고 있고 경북 쪽에 저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완전히 지옥불 같은 상황이 돼 있다는 거 어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린 떨어져 있어서 잘 모르지만 이게 뭐냐 이런 총체적 난국 그래서 국가가 중요하고 대통령이 중요하고 정부가 중요하다라는 걸 한 번 더 절감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네, M님께서 또다시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민주당 보여주세요. 국민이 기댈 곳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의원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국민들에게. 사실은 검찰 독재 정권에서 모든 국가 기능이 마비된 것은 가장 적재적소의 사람을 써야 되는데 적재적소와 완전히 반대되는 맞아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인물들을 네. 갖다 놓은 거죠. 국가인권위에 검사 출신 1명, 판사 출신 1명에 안창호. 네. 그다음 위원장 포함해서 네, 네. 그렇게 상임위원을 앉혀놨는데 가장 반인권적인 논리를 네. 무장해서 오히려 윤석열 인권 결의안을 직권으로 네, 채택을 상정하고, 예. 하는 거죠. 이런 모습처럼 뭐 전 대표님이 굉장히 그 혹독한 질책을 하셨다시피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윤석열은 오래전에 이 비상계엄을 통한 영구 집권의 길을 모색하고 있었어요. 다만 그게 언제일지 어떤 핑계를 찾은 것뿐이죠. 명태균 게이트가 핑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어떤 비상한 수단을 통해서 자기한테 오는 위험도 타넘고 영구 독재의 길도 열고 이런 양수겸장의 길을 모색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무슨 헌법재판관이나 이런 사람들도 본인이 만에 하나 탄핵 소추가 안 되겠지만 네. 네. 그런데 탄핵 소추가 된다 하더라도 자신을 보호해줄 그런 헌법재판관들을 구했던 것이지 헌법을 지키는 재판관을 구한 게 전혀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헌법적 지식이나 실력이 다소 모자라더라도 나를 지킬 수 있는 충성도 높은 사람을 골라라 해서 이제 찾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기적같이 사실은 탄핵 소추까지 갔던 것이고. 그러네요, 진짜. 네. 오늘까지 이르는 건데 그런데 뭐 마지막 하나 뭐 아무리 뒤집어 봐도 이 내란죄 요건을 피해갈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이걸 구속 취소시키는 직위원식 법기술을 쓰더라도 이 자체, 그러니까 국회를 침탈하고 이 선관위를 침탈하고 이런 여러 사실들, 네. 너무 뚜렷한 이 사실들, 포고령 발동하고 선포하고 뭐 이런 사실들을 도저히 네. 부정할 수는 없다, 눈 감을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네, 신현승님께서도 슈퍼챗으로 응원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호박단추님께서도 회원가입으로 또 응원해 주셨고요. 아르메님이 또 동네형 정기한 친구에 또 회원가입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정도 되면 판사 경력 30년에 정말 네.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았을 테고 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좀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내가 위험해질 것 같아. 그래서 나 판결 안 할래. 시간 최대한 미루어서 나 피할래.
이게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성립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위험해질 거야 이런 눈치도 없어요. 예. 네, 그런 눈치 안 봅니다. 그냥 그 자기가 그런 자기 나름의 사고 체계를 이미 장착을 예.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런 어쨌든 사람을 골라서 뽑은 거죠. 야, 지금 이재명 대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실형 나왔던 게 다 뒤집혀가지고 네. 그 명쾌하고 시원한 논리에 다들 기뻐했는데 그 다음 수순인 헌재에 선거 공지가 없어서 다들 너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만약에 꼼수 부리고 직무태만하고 이 내란 세력들이 계속해서 기존과 똑같이 움직이면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지금 잘 못 찾겠다는 것이 또 다시 우리를 답답하게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들은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과 관련한 대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주시기를 사실은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시간이 또 벌써 많이 지났네요. 제가 한 말씀만 좀 네. 드리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좀 가혹한 부탁일 수는 있는데 일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가 안동 가서 지금 현장 둘러보는 거 매우 잘하는 것이다. 오히려 본인은 이제 오늘 좀 하루 쉬어야 하는데 저렇게 내려가는 것이 정말로 수권 정당으로서 보여줘야 될 모습을 생각하는데 지금 국힘이나 지금 집권 세력들이 하는 꼴 보면 아예 지금 뭐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인데 민주당이라도 지금 현재 소방 그리고 안전 이런 거 관련해서 뭔가 지금 대책을 세워서 국민들이 좀 똘똘 뭉쳐서 지금 이 재난적 상황의 산불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지금 뭐 비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책임 묻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결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런 좀 생산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국민들한테 좀 알려서 다들 좀 힘을 모아서 이 지금 난국을 돌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 이런 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기찬님께서 이재명 대표님이 집권해서 경제를 메인 슬로건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검찰과 법조, 기득권, 카르텔 내란 세력들을 확실하게 청소하고 쓸어버려야 우리나라가 진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다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홍삼 가격의 산삼 여러분들 드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좀 안내해드리고 싶습니다. 전설의 고려산삼에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이름도 산삼 순백입니다. 산삼의 본향 지리산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한 털 없이 비바람 이슬 맞으며 7년을 기다렸습니다. 인삼을 산에 옮겨 심은 묘종삼이 아닌 직접 씨를 뿌린 씨종 산양 산삼을 사용했습니다.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 함량을 자랑하는 산삼 순백 한 박스에는 7년근 산양 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들어있습니다. 꾸준한 품질 관리는 물론이고 컴파운드 K 강화로 흡수율도 높였습니다. 온라인 구매 후기 15,000건과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자랑하는 가성비, 가심비 최고의 제품입니다. 3월에는 순백 1+1과 추가 서비스로 순백 10병을 더 드리니까 새싹 돋는 계절에 온 가족 건강 관리를 산삼 순백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산삼 순백으로 검색하시거나 전화 문의 1666-1080으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냥 매일매일 하는 광고거니 하지 마시고요. 진짜 여러분들 요즘에 힘들고 기운 없어서 저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산삼순백 한 번씩 먹으면 온몸이 진짜 좀 기운이 솟는 것 같고 하루를 또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애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인터넷 비교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대 108만 원의 현금 사은품을 드리는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인터넷과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통신사 변경 시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30만 원인데요. 1670-2571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해 보시면은 실제 인터넷 비교원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휴대폰 구매가 아니더라도 현재 휴대폰 통신사만 변경해도 30만 원의 추가 혜택이 있는데요. 23년간 개인정보 관련된 보안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는 거, 이 점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비교를 해보시고 다른 곳보다 훨씬 더 혜택이 많다는 걸 아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그렇지 않다,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 이러면 비교원 보장제, 차액 150% 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도 또 실시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한번 연락해 보십시오. 어차피 인터넷은 다 똑같다. 혜택만 최고로 챙기면 되는 것이다. 어디에서? 비교원에서입니다. 자, 지인을 여러분들 소개해 주시면은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만 원, 인터넷만 가입 시는 최대 2만 원의 또 현금 관련된 또 상품도 따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희 변호사님에 대해서 칭찬 올라온 거 하나 읽어도 되겠습니까?
네? 갑자기 예. 뜬금없이. 네. 역전의 용사들 노영이라고 쓰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이주성님께서 이렇게 주셨고요. 추장군님 차차기 대통령 접근 적극 응원합니다. 이런 분 계신데 청춘님이 주셨는데 몇 개 올라오더라고요. 오늘 출연하신다고 일부러 쓰라고 하시진 않으셨죠? 네, 전혀. 예, 추장군님을 좋아하는 분도 매우 많다. 청춘님 예, 감사합니다. 저도 네. 똑같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미애 TV. 추미애 TV 한 번만 더. 추미애 TV 지금 몇 명 됐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15,000분 아직 남아 계십니다. 네. 추미애 자, TV 그럼 지금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출발할 때 28만 7천 명이었는데 28만 9천까지는 확인했는데요. 최종 확인하겠습니다. 자 28만 9천 명인데 여러분 지금 구독 좀 꼭 눌러주시고 추미애 TV 30만 명 만드는데 누가 만들었느냐? 스픽스 구독자들이 만들어줬다. 28만 9,999명. 와. 정확하게 야, 자, 그만 그렇게 되겠네요. 해서 여러분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 끝나면 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추미애 TV 구독 눌러주시는 거다.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가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노영희를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자. 이주도 선생님 노영희를 네. 노영희라 쓰고 인생을 살아간답니다. 네, 사실 제가 오늘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 날 때 실시간 속보를 제일 빨리 보내드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그 점에 대해서 저한테 되게 칭찬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조율성님 또 마지막으로 슈퍼챗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쨌든 기쁜 날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마음껏 기쁨 누리시고요. 내일부터 또다시 우리가 고삐를 늦추지 말고 이 어지러운 탄핵 정국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